브라보콘, 비비빅, 조스바, 돼지바, 메로나 이 아이스크림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전부 다 30년 넘게 살아남은 장수 아이스크림이라는 건데요. 오늘은 연도별로 한국 아이스크림 업계의 전설의 시작들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1950년대 대한민국 최초의 아이스크림 아이스깨끼가 탄생을 했는데요. 아이스깨끼는 색소와 설탕, 사카린을 탄 물을 얼린 얼음 과자예요. 이거는 특정 브랜드가 아니라 전국의 영세업자들이 각자 만들어 팔던 설탕물을 얼린 막대 과자였습니다. 아이스깨끼는 영어 아이스케이크의 일본식 발음이었고요. 아이스깨끼 수요가 늘어나면서 빙과통을 어깨에 짊어매고 길거리에서 파는 상인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1962년에는 처음으로 공장 자동화한 브랜드 제품이 탄생을 하는데요. 바로 롯데 삼강. 그때 당시에는 삼강 산업이었는데요. 롯데 삼강에서 삼강 하드를 출시를 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자동화 생산을 했고요. 아이스 밀크 맛이었습니다. 당시에는 20원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때 당시 20원이면은 식사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라면보다 더 비쌌다고 합니다. 이걸 계기로 아이스깨끼 시장이 급성장하자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뛰어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1970년에는 대한민국 최초의 콘 아이스크림 브라보콘이 탄생을 합니다. 진짜 유제품을 넣은 최초의 현대적 아이스크림이었죠. 이 이야기는 196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해트제가는 아이스깨끼가 아닌 진짜 아이스크림을 만들어라 라는 목표가 생겼고 진홍승 박사님이 유럽으로 직접 날아가 생산 설비를 직접 들여와가지고 만든 것이 브라보콘입니다. 1970년 4월 1일 만우절 날에 브라보콘이 탄생을 했습니다. 출시 초반에는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도매상들이 공장으로 몰려들어 정문을 봉쇄해야 했던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브라보콘 콘 끝에는요 초콜릿이 고여 있는데요. 이것은 원래 의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콘이 눅눅해지지 않도록 초콜릿으로 코팅을 하려고 한 것이었는데 중력에 의해서 초콜릿이 아래로 이렇게 고이면서 아래에 초콜릿이 뭉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좋아서 이대로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브라보콘은요 지금까지 누적 48억 개 이상 판매를 했고요. 누적 매출 또한 1조 7,600억 원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1985년에는 팥으로 승부를 보는 비비빅이 탄생을 했습니다. 1970년 중반의 아이스크림 시작은요 바닐라, 초코, 딸기 등 서양식 맛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빙그레는 여기서 정반대로 갑니다. 한국인에게 가장 익숙한 재료인 팥과 통팥을 듬뿍 넣은 하드바를 만들었습니다. 비비빅 이름의 유래는요 팥이 많아서 만족감이 큰 빅을 3번 이렇게 붙여가지고 빅빅빅 이걸 빠르게 하면 비비빅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2025년에는 출시 50주년을 맞이하였다고 합니다. 반백살이 된 비비빅은요 아직도 닐슨 코리아 집계 아이스크림 매출 10위권을 유지하는 스테디셀러입니다. 1970년에는 혜태와 빙그레 모두에게 의미가 큰 해입니다. 아만바를 출시를 하였고 빙그레는 나중에 붕어 사만코로 진화하게 될 원조 사만코를 처음으로 선보였습니다. 이름 자체가 앞으로 읽어도 뒤로 읽어도 바밤바이기 때문에 각종 삼행시 놀이의 단골 소재가 되었습니다. 사만코의 유래가 아주 재미있는데요. 값이 싸고 양이 많고 즉 싸고 많고를 합쳐서 싸많고 싸만코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겨울 간식 붕어빵을 여름에도 먹을 수 있도록 하자는 아이디어로 외형을 붕어 모양으로 만든 게 붕어 싸만코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1979년에는 쌍쌍바가 태어납니다. 처음으로 나눠 먹는 아이스크림이 탄생을 하게 되었죠. 쌍쌍바의 컨셉은 단순합니다. 반으로 쪼개서 둘이 나눠 먹기. 그런데 이 단순한 아이디어 하나로 45년 넘게 살아남았습니다. 당시 출시 가격은 100원으로서 그때 당시 꽤 비싼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온라인에는 지금도 쌍쌍바 딱 절반으로 나누는 방법 노하우 영상이 꾸준히 올라올 정도로 인기가 많은 아이스크림입니다. 1981년에는요 국내 최초 투병 아이스크림 빠삐코가 등장을 합니다. 일명 쭈쭈바라고 합니다. 빠삐코의 원조는 일본 에자키 글리코가 1974년에 출시한 빠삐코라는 아이스크림입니다. 이것을 롯데 삼강이 국내로 들여와서 1981년에 만든 게 빠삐코죠. 빠삐코가 이 광고 때문에 더욱더 유명해진 게 있었죠. 서울수록 시원한 맛 삼강 빠삐콩 1983년부터 1986년에는 롯데의 조크박 삼형제가 태어납니다. 조스바, 스크류바, 수박바 삼형제죠. 이색 아이스크림 시대를 엽니다. 1983년에는 돼지바가 탄생을 합니다. 사실 돼지바는 일본 타케시타 제과의 블랙 몽블랑을 참고해서 만든 제품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는 1969년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일본 원조 제품의 탄생 비화도 재미있는데요. 알프스 몽블랑산이 있는데요. 이것을 보고 이 하얀 산에 초콜릿을 뿌려 먹으면 맛있겠다라는 발상에서 태어나온 게 바로 이 블랙 몽블랑이라고 합니다. 돼지바라고 이름을 제안한 사람은 그때 당시에 롯데 삼강 사장님이었는데요. 그냥 단순했습니다. 그때가 돼지해였기 때문에 돼지바로 이름을 짓자고 했는데요. 워낙 반대가 많았는데 막상 출시를 하니까 대박이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화 조스의 상어를 모티브로 한 아이스크림이 또 탄생을 합니다. 바로 조스바죠. 또 영화 조스의 상어를 모티브로 한 회색, 오렌지 맛과 딸기 맛이 있는 아이스크림입니다. 지느러미 모양이 특징입니다. 이 전설의 광고가 또 있죠. 이상하게 생겼네 롯데 스크류바. 사실 이 스크류바에 재미난 이야기가 있는데요. 나선형 모양 때문에 스크류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게 외국인들이 듣기에는 이 스크류라는 단어가 정말 이상하게 들린다고 합니다. 스크류바에 경고 문구가 있었는데요. 다른 용도, 신체 접촉 등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도대체 어떤 용도로 쓰기에 이런 경고가 있냐. 게다가 이런 스크류라는 홍적으로 들리는 단어까지 합쳐져가지고 외국인이 듣기에는 굉장히 이상하게 들린다고 합니다. 수박바도 1986년에 태어났는데요. 사실 원조는 일본입니다. 한국보다 먼저 출시된 일본 롯데 제품을 그대로 한국에 출시를 한 것이죠. 실제로는 초록 부분이 딸기 맛이고 빨간 부분이 메론 맛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반대로 알고 있다고 합니다. 2017년에 팬들의 요청으로 빨간 부분과 초록 부분이 뒤바뀐 거꾸로 수박바가 CU 편의점 한정으로 출시가 됐는데 출시 54일 만에 450만 개가 팔리는 대박이 났습니다. 그런데 막상 먹어보니까 원래 수박바가 더 맛있다는 반응이 쏟아지면서 원조 수박바의 매출도 86%가 증가를 하였다고 합니다. 1987년에는 새로운 레전드의 탄생이죠. 바로 월드콘의 탄생입니다. 1987년 롯데가 큰 사이즈를 내세운 월드콘을 출시를 하였고 브라보콘과 최고의 콘 아이스크림 자리를 경쟁을 하다가 1992년에 드디어 브라보콘을 밀어내고 월드콘이 콘 아이스크림 1위를 차지합니다. 1988년에는 엑설런트가 등장을 하죠. 바로 프리미엄 아이스크림의 등장이었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빙그레는 공식 아이스크림 지정을 받으면서 프리미엄 라인 엑설런트를 선보입니다. 당시 기준으로도 굉장히 고가 상품이어서 집에 냉동실에 엑설런트가 있으면 부잣집 잘 사는 집이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가지 맛이 있는데요. 파란색은 일반 바닐라 맛, 금색은 프렌치 바닐라 맛이었고 파란색이 깔끔하고 연한 단맛을 가지고 있고 금색이 진하고 강한 단맛이었다고 합니다. 1990년 당시에는 이 엑설런트 가격이 2,500원이었어요. 근데 그때 최저 시급은 690원입니다. 그래서 최저 시급으로 한 3-4시간을 일을 해야지 엑설런트를 살 수 있는 굉장히 고가의 아이스크림이었죠. 그리고 그때 당시 짜장면 한 그릇이 1,400원 정도였으니까 짜장면 2그릇 정도를 살 수 있는 돈으로 엑설런트를 하나를 살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 아이스크림이었던 거죠. 1989년에는 더위 사냥이 태어납니다. 애들 입에 커피 맛을 알려준 논란의 아이스크림이었죠. 1980년대 후반에는 다방 커피에서 자판기나 믹스 커피가 대중화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커피가 본격적인 대중 기호식품이 되었죠. 빙그레는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어른들이 좋아하는 커피 맛을 그대로 아이스크림으로 만들면 어떨까 하면서 1989년 200원짜리 커피맛 아이스크림이 탄생을 합니다. 바로 이 더위 사냥이죠. 이것도 쌍쌍밭처럼 반으로 쪼개 먹는 게 국룰이었습니다. 그런데 반으로 나눌 때마다 정확히 반반으로 나누어지는 게 아니라 보통 6대4 비율로 나뉘어지었죠. 빙그레 측 설명으로는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면서 이렇게 포장 안에 공기층이 생기는데 이 공기층 때문에 정확히 5대5로 나뉘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커피 아이스크림이어서 카페인이 엄청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함량을 보면요. 인스턴트 커피가 0.4%, 디카페인 커피가 0.3%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더위 사냥의 카페인이 캔커피 한 캔이나 콜라 한 캔에 비하면 훨씬 더 적은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1992년에는 참외맛 아이스크림 메로나가 탄생을 합니다. 메로나는 사실 멜론이 아니라 참외 맛이 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1991년 개발 당시 연구원들은 동남아에서 맛본 신선한 멜론을 재현하려고 했는데 국내에 수입되는 멜론은 텁하고 신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멜론과 같은 종인 참외 맛을 참고해서 배합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다만 완성품에는 참외가 아니라 머스크멜론 시럽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지금은 한국의 대미국 아이스크림 수출액의 70%를 차지를 할 정도로 한국 아이스크림 중에 해외에서 가장 유명한 아이스크림이 되었습니다. 1992년에는 아주 별난 아이스크림이 태어났습니다. 별남바인데요. 별남바는 커피 마시고 먹다 보면은 초콜릿이 나오고요. 또 초콜릿을 먹다 보면 사탕이 나옵니다. 또 이걸 다 먹으면요. 이 막대를 피리로 불 수 있는 아주 별남바였죠. 겹겹이 컨셉의 아이스크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원가 부담 때문에 2011년 단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 요청이 하도 많아서 2019년 별남바 톡톡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합니다. 1993년에는 컵 아이스크림인 오드름이 탄생을 합니다. 이 컵 안에 울퉁불퉁한 얼음 조각들이 들어있는 제품이고요. 한 통에 16kcal라는 저칼로리의 아이스크림이었습니다.
그리고 매력적인 포인트는 포카리 스웨트 같은 이온 음료 맛의 아이스크림이었죠. 1993년에는 아이스크림과 샤베트가 합쳐져 있는 더블 비앙코가 태어납니다. 위에는 딸기 시럽을 얹은 바닐라 아이스크림이고요. 컵 안에 있는 부분은요, 샤베트가 들어가 있죠. 이 빨간 부분에는 스푼이 숨어져 있고요. 비앙코는 이탈리아 말로 하얀색을 뜻합니다. 요 위에 있는 바닐라 아이스크림, 아래에 있는 샤베트 아이스크림 둘 다 흰색인데요. 두 가지 맛의 다른 맛의 흰색이 같이 두 개가 있다고 해서 더블 비앙코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1999년에는 콘돔 아이스크림에 논란이 있었던 거부갈이 탄생을 합니다. 쭈쭈바도 손으로 이렇게 눌러 먹는 아이스크림인데요. 단점이 있는데요. 쭈쭈바는 아이스크림이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맛을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고무튜브에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천연 고무의 수축압으로 내용물이 저절로 나오는 형태의 아이스크림을 설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아이스크림을 넣을 수 있었죠. 하지만 문제는 초기 용기 제조사가 한국 라텍스 공업이라는 콘돔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회사였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콘돔을 재활용한 게 아니냐는 괴담이 오랫동안 떠돌았습니다. 결국 회사는요, 재질만 같은 천연 라텍스일 뿐이고 실제 콘돔과는 전혀 다른 제품이라고 여러 차례 해명을 했지만 논란이 없어지지 않자 결국 용기 제조사를 고무장갑 업체로 뒀다고 합니다. 해외에서도 이 제품의 별명이요, 아이스크림 콘돔인 코리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누가 봐도 2003년 파우치형 아이스크림 탄생합니다. 설레임이죠. 이 설레임 아이스크림은요, 출시 1년 만에 매출 약 3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제품이 일본으로 역수출되면서 쿨리시라는 이름으로 마시는 아이스크림이라는 컨셉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아이스크림 업계가 변화를 했는데요. 2000년대 들어서 베스킨라빈스 같은 프리미엄 브랜드나 수제 아이스크림 매장이 늘어나면서 국내 시장 트렌드가 많이 바뀝니다. 국내 시장 규모 자체는 2015년부터 정점을 찍고 내려가는 시장 트렌드입니다. 대신 K컬처가 전 세계에서 인기를 얻으면서 대신 해외로 수출되고 있는 한국의 아이스크림입니다. 비비빅과 메로나는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까지 수출되면서 K 아이스크림의 선두주자가 되었고,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제일 좋아했던 아이스크림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